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 뭐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누가 들으면 우리가 눈높이가 아주 높은 줄 알겠다. 왜? 눈높이 우리가 너네 경찰대다 눈높이 교육 시켜줄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36개의 마지막 36개의 내용을 아시나요?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36개 주행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한자로 표현하면 주의상, 도주가 상책이라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빤스런이라고 해요. 남북조 시대 남제의 태자 소복원은 반란을 일으킨 왕경치기 쳐들어오게 되면서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2011년 강화도에서는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말 그대로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2021년 인천에서는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칼에 찔린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 비명을 지르면서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냥 그저 층간소음 갈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남성 A씨가 상습적인 위협을 동반한 소란을 피운다는 아래층의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첫 번째 출동 때는 그냥 구두로 경찰 출석 명령을 하고 떠났지만 이후에 또 A씨가 난동을 부려서 경찰 2명을 현장에 무장해서 보냅니다. 무장해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진술을 듣겠다고 B씨만 가족들로부터 분리를 하고 B씨 가족들은 A씨와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둡니다. 그러다가 결국 A씨가 B씨 부인의 목을 칼로 찌르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빤스런합니다. 진짜로요. 결국 B씨 부인과 딸이 A씨와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결국 제압 과정에서 B씨 딸은 얼굴과 오른손에 상처를 입고요. B씨 부인은 식물인간이 됩니다. 결국 A씨의 제압을 경찰이 아닌 B씨 가족들이 해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뒤늦게 다시 도착한 경찰들은 이미 무력화된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수갑을 채우고 체포합니다. 이거만 봐도 잘 아시겠죠? 경찰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대놓고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 두 경찰이 잘못한 건 수도 없이 많아요. 애초에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차 안 했죠. 자, 가해자 A씨는 4층에서 B씨 가족과 경찰이 있는 3층으로 내려옵니다. 분명히 B씨가 신고를 할 때 상습적인 위협으로 소란을 일으킨다고 말을 했는데도 경찰은 그냥 A씨가 내려오는 걸 방치해 두네요. 심지어 A씨가 경찰을 밀치고 B씨 부인 앞에 설 때까지도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B씨 부인은 목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경찰은 빤스런! 그리고 저 경찰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사용조차 안 하고 빤스런! 이럴 거면 그냥 허섭이 하나 세워놓고 현장을 지키란 말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걔는 적어도 현장 이탈은 안 할 거잖아요. 허섭이가 3단봉이나 테이저건을 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걸 가지고도 사용 안 하는 무능한 경찰보다는 훨씬 유능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인천 논현경찰서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해당 여경은 도망을 친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이동한 것 뿐이다. 굳이 무전기로 도움 요청 안 하고 비명까지 질러가면서 1층으로 도움 요청하러 가신 우리 경찰관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따봉!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래층으로 도움 요청을 하러 갔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도움 요청을 하고 나서 현장에 계신 경찰 두 분은 3층으로 가서 범인을 제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B씨가 남경한테 빨리 갑시다 하고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경찰조차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쌍으로 빤스러!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상황이에요. 경찰관 두 사람이 지원 요청을 하려고 3층 현장에 올라가지 않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여기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신고해주신 분은 누구시죠? 경찰이요. 씨발, 이게 대체 뭔 씨.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이 오지 않는다. 그럼 이 두 경찰은 1층에서 계속 지원 요청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 요청이나 하고 있었겠죠. 아니,
지원 요청이 무슨 가차야? 원하는 인원이 오지 않으면 또 지원 요청 돌리고 꽝 나오면 또 지원 요청 돌리고 그래서 그 지원 요청 나올 때까지 무료 가차나 돌리고 있냐?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동 현관문이 닫혀서 다른 주민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찰이 비명까지 질러가면서 1층에 격렬하게 지원 요청하러 왔으면 아 심각한 상황이구나 생각하고 문이 닫혔으면 그 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서 제압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문 밖에서 무려 가차나 돌리고 있을 시간에 그렇게 했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너무 화가 많이 나시죠? 근데 이것마저 선녀로 보일 정도로 인천 논현경찰서의 대처가 가관이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 B씨 가족이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항의를 합니다. 근데 당시 경찰서 측의 발언이 아주 가관이에요. 지금 B씨 딸은 경찰들 때문에 큰 상해를 입었고 B씨 아내는 이 사건의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경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랐던 것이다.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라. 이런 이후에 B씨 가족들한테 사후 피해자 지원 케어팀이 파견이 되었는데 야 정말 엄청나게 기가 막힌 말을 해댑니다. 제압하려 내어친 칼이 가해자 건지 피해자 남편 건지 모르니 피해자 남편이 잘못될 수도 있다. 야이 씨. 자, 이 사건으로 경찰이 크게 욕을 먹게 되니까요. 사건 발생 3일 만에 뒤늦게 사과문을 올립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인천경찰에서 알려드립니다. 뭘 알려 미친놈들아 사과를 해야지. 뭘 알려 알리기는.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 씨발 그만 알아보자 진짜. 뭐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아니 당연히 너네가 할 일을 안 해서 우리가 욕하고 있는데 누가 들으면 우리가 눈높이가 아주 높은 줄 알겠다? 왜? 눈높이 우리가 너네 경찰대다 눈높이 교육 시켜줄까? 어이 씨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인천 논현 경찰서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무유기했다. 피해자 가족들 상대로 몹쓸 말을 했다. 우리가 피해자를 협박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허리 굽혀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피해자 가족들 협박하고 시민들 눈높이 따질 시간에 이걸 하라고.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경찰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그렇게 열을 올렸는지. 야 이딴 식으로 하려고 가져갔구나. 이런 식으로 치안도 제대로 못 지키고 시민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면 이제 누가 경찰을 믿겠냐? 네, 이 영상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찍는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현장에 출동했던 여경을 만나서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여경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20일 사건 피해 가족은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지구대에 가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을 만났지만 여경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 솔직히 그 뒤 대응에 대한 생각이 나질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여경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본 순간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학교에서 배워 119 구조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주거지 안에 있는 20대 여성이 홀로 있어 가해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거란 염려가 없었냐 라는 질문에 여경으로부터 이 40대 여성에 대한 생각뿐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선의 구호라고 생각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1층에 있던 40대 여성의 남편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3층으로 재빨리 올라갔는데 왜 1층에 경찰 2명이 머물러 있었냐고 질문을 하자 여경은 목에서 나는 피를 보고 나서 구조 요청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자 처음 겪는 상황이라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장면만 남아서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여경으로부터 현장 대응에 대한 답변을 듣긴 했으나 미흡한 대처로 결국 우리 가족이 다쳤다. 가족은 엉망이 됐고 40대 여성인 한 명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미흡한 대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 진짜 이거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힌다. 일단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기에 찔리는 걸 본 순간 생명과 직결됐다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선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배워서 119 구조 요청하는 게 우선이다. 자, 이런 이야기 원래 맞습니다. 원래 119 사람이 다쳤으면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조 요청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가해자가 옆에 있고 언제든지 다시 찔러가지고 사람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죠? 예, 다음 질문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예, 40대 여성, 그러니까 아내와 20대 여성, 딸이 지금 같이 있는데 가해자 옆에 뻔히 있는 상황에서 40대 여성이 다친 것만 생각을 했다? 이게 최선이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스스로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스스로가 변명이라고 지금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가장 가관인 거는 세 번째 답변이죠. 1층에 왜 경찰이 2명이 머물러 있었냐. 처음 겪는 상황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 아,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뒤에 순간 필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게 당신이 일반인이면 경찰은 원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언제든지 대처를 할 수 있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트라우마가 걸렸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 훈련 제대로 안 받았지? 제대로 안 했지?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뭐 경찰이 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나는 경찰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로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걸 그냥 자기 스스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믿고 치안을 맡기겠어요? 네, 결국 2021년 11월 21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단에게 보낸 알림문으로 결국 사과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그리고 인천 논현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2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일단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제대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경찰청장님 끝. 자, 이번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들의 글을 한번 볼까요? 여경들이 현장직에서 배제되었으니까 이번 사건 너무 환영한다. 경찰이니까 내 목숨 바쳐서라도 칼든 사람에게 간다? 솔직히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을 택했지. 의무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지 않다. 그만 알아보자.